이 5개의 천자를 더하니까 72점이 나왔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 굉장히 단어가 길어서 아주 점수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89점. 열심히 일하면 된다. 96점. knowledge가 필요하다. 98점. 100점이 없어요. 근데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네, attitude. 무슨 뜻이죠? attitude. 우리 자세. 어떤 것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 attitude를 더해보니까 정확하게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퍼펙트 라이프를 사는 방법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것이 foreign language인가 survival language인가 지금부터 이제 실제 문장을 가지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이야기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언어학자인 마를린 로젠타라고 하는 분이 한국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좀 모셨더니 이야기 하나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용해도 된다는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이제 오늘 배우신 이후로는 써먹으셔도 괜찮습니다. A mother cat and fox kitchen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엄마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Along came a big dog. 큰 개 한 마리가 따라왔습니다. The dog growled. 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The kids were very frightened. 새끼 고양이들이 매우 겁이 나서 They began to cry. mew, mew. 들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The mother cat turned to the kitchen and said, Shh. 엄마가 새끼 고양이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했죠. Then 다음에 she walked up to the big dog and said, "Grrr." 엄마 고양이가 큰 개에게로 다가가가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르르라는 말은 개 소리로다가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러자 the dog walked away. 그 개가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The mother cat turned to the kitchen and said.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보면서 말을 했죠. So now see. 자, 이제 알겠지. The importa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죠.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파악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엄마가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foreign language라는 말을 썼어요. 외국어. 그죠? 그럼 지금 이 경우에 엄마 고양이가 어떤 외국어를 썼습니까? 네, 개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개소리를 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올라오셨어요? 주사님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죄송합니다. 교수님도 한번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경대병원 응급실 있는 쪽으로 보시면 제가 거리로 가겠습니다. 예.
경제병원 찾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네. 약국은 이야기 있고, 어디라고요? 조금만. 삼덕동 주소 다시 치라고 했어요. 아니면 대구은행 치면 어때요? 예. 지금 청아람 아파트 있는 데 중에요. 예, 위치는 어딘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아람 아파트가 있는 데서 지금 남쪽 방향을 보고 대구 신풍구 삼덕이가 아니 그럼 가위를 넣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잔치도 찢어지겠다. 아니 258-2번지. 예, 258-2번지 치시거든요. 그리고 304. 고맙습니다. 아니, 구정포를 또 중주소입니다. 예, 3등. 예, 3등이다. 예, 258-2번. 이것도 괜찮네요. 예, 258-2번 찾아보시면. 젊은 학생들만 마시는 거. 정말 많이 마셔요. 조금 먹으면 됩니다. 예. 저 아래 그 경제병원 다들 밑에 청아람 아파트 예. 이렇게 제가 참 다 달아요. 먹어보면. 자, 드시면서 할까요? 네.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네. 이거를 좀 치워요. 이 엄마 고양이는 외국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엄마 고양이가 개소리를 짓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사용한 거죠? 네, survival language. 그렇죠. 생존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개소리는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어였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foreign language라고 말합니다. 외국어라고. 근데 사실 외국어, 영어는 foreign language가 아니죠. 이것은 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최고의 교육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외국을 많이 다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어만 통하면 못 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개만 가지면 돼. 영어하고 돈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자공학도 영어라고 하는 매체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이거는 대학에서 그 동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창작 동화입니다. 언어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책에 있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메모도 하셔도 되고요. 네, 보십시오. 자, A Bear and a Hunter입니다. 곰 한 마리하고 사냥꾼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A bear approached the hunter in the forest and asked him what's after. 곰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다가가죠. 숲에서. 그래가지고 그에게 뭘 찾고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Be after. 뭔가를 찾는 거죠. I am after. 나는 찾고 있다. 그런 말이죠. For caught for myself.
내가 입을 모피 코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said Hunter. I am out looking for some black furs, said the bear. 나는 아침 떼거리를 찾고 있는데 라고 고민 많이 하죠.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떻겠어? 그런 말이겠죠. Why not step in my cave? 이쪽으로. 같이 오셨네. 네. 여기 우리가 또 아, 지사장.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오셨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여기 앉으세요. 자, 오셨나요? 이사님. 원하는 거 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일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을 도는 일이 없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안 할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헌터가 언급을 했어요. 그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골로다가 들어갔습니다. Retire of the cave and sit down to work out the compromise. 그래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At length, 이윽고 the bear got his breakfast. 곰은 아침 떼거리를 가졌고 and the hunter was in a fur coat. 그 사냥꾼은 모피 코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베얼과 헌터는 둘 다 협상을 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떻게 둘이서 원하는 걸 얻었을까요? 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냥꾼도 모피 코트를 얻었습니다. 사냥꾼을 삼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곰이 사냥꾼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떼거리가 해결됐고, 어쨌든 사냥꾼은 겉에 뭐 하나 거쳤죠? 네, 살아있는 모피 코트를 하나 거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bear, hunter는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거죠. 이 경우에 bear, 이것은 실리를 얻었다고 그래요. 실리.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먹었으니까. 그러면 헌터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네, 그는 명분을 얻었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모피코트를 정말 거친 건 아닌데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모피코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리동사, 이것은 명분 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언어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bear는 동사로 말하면 무슨 동사가 되는 걸까요? have 동사. 소유하는 거죠. 가지는 거. 또 하나, 그러면 헌터는 동사로 말하면 어떤 동사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비동사.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사는 크게 나누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또 하나는 명분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가 있을 뿐이지. 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뭘 추구하죠? 명분. 어떤 사람은 실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더스트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education. 보다 education은 틀림없이 명분. education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라든지 religion 이런 것도 다 어디에 속하는 거죠? 명분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두 개를 적당히 취하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이제 교육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교육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public school이 있습니다. 학교. 그럼 그것은 분명히 only 뭐죠? 이 둘 중에서. 네, public school은 틀림없이 명분이죠.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원장님들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education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있는 거죠? 교육하니까 뭣도 있고 명분도 있고 사업하니까 뭣도 있고 실리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자신도 자녀가 이제는 다 성장을 했지만은 제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전문 선생님을 만나면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면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한테, 원장님에도 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상으로는 더 높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명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거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육 사업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명분도 얻으면서 실리까지 취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세상에 몇 가지나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직업군에 속해 계십니다. 교육 사업보다 더 좋은 직업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니요.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좀 불량하신가요? 영어는요. 이제 오늘 우리는 주로 청크 부분을 다룰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계신 건데요. 영어는 A, B, C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예. 사실은 A, B, C만 알면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A라고 하는 알파벳 첫 번째 철자는요, 원래 헤브라이어 알레프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언어의 최초의 언어가 헤브라이어 세기 문자라는 거 아시죠? 수메리인들이 만들어진 이 알레프라는 말, 농경 사회에서 이 알레프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무엇을 본뜬 것인가 하면 황소의 머리 앞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글자예요. 요 글자가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상용화시키면 황소의 앞머리가 됩니다. 그럼 농경 사회에서 그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돈은 없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소를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축적. 이건 아주 유용하죠. 땅도 갈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황소라는 말이 바로 알레프입니다. 헤브라이어로. 그래서 그 알레프라는 말로부터 알파라는 말이 나온 거죠.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가 뭘로 바뀐 거죠? A라는 숫자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이 글자를 첫 번째 글자로 선택했는가? have blind. 이유는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황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경사에서 지금은 뭐 훌륭한 차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황소가 최고죠. 그래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장 먼저 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라고 하는 거죠. 고로 A는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possession. 뭐죠? 소유.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과 사냥꾼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공에 해당하는 거죠. 동사로 말하면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세부동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수렵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거두었어요. 근데 그거 뭐 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것을 가지고 어딘가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정말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 벌려 환영하는 어딘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뭘 느끼죠?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였는가 하면 death, 집이라는 말이에요. 헤브라이어로. 그래서 이것은 집의 앞부분을 본딴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소하고 집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그래서 두 번째 글자가 베타. 그리스어로 베타. 베타가 이제 영어로는 B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존재,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죠? 그렇죠? 명기입니다. 이그지스턴스. 존재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말하면 무슨 동사? 비동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철자가 아무리 많아도 동사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동사를 나래비 세우면 둘로 나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have 계열로 쫙 쓰게 되고 하나는 be 계열로 쫙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사를 보고 이게 둘 중에 명분 계열일까 신의 계열일까 have에 해당하는 걸까 be에 해당하는 걸까 이것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도 우리는 영어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분만 실리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실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 같으신 분들, 그런 명분만을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구상은 반토막이 나겠죠.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생각할 테니까. 저런 짐승 같은 X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저런 머저리 같은 X 이렇게 되겠죠. 서로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삶이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둘을 절충시켜주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하나의 뭐가 구성되죠? 사회가 구성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맞는 글자가 C. 이거는 기멜이라고 합니다. 기멜. 예, 그렇죠. 이 헤브라이어 발음입니다. 기멜. 근데 이것은 부메랑을 본딴 글자예요. 부메랑. 부모랭 아시죠? 네, 던지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절충시켜주는 거예요. 즉 이쪽하고 이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것, 혹은 compromise라고 하는 것, eclecticism이라고 하는 것, 다 같은 얘기죠. 조화시키거나 화해시키거나 하는 것들,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 C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몇 가지 불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알레프그, 또 하나는 베스, 김멜그 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ABC만 논하면 인생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D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ABC만 기억하자.
이제 D부터 Z까지는 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약속하시죠. 그럼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죠? 세 개만 가시면 돼. 사실상 우리가 사전을 열어도 A, B, C가 제일 많은 거예요, 항목이.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앞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언어는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그 언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실수가 많죠. 안 받아들여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A라고 하는 철자는 뭐와 연결된다? 사용동사. 즉 쉽게 말하면 bear가 되는 것이다. 뭘 추구하는 것이다? 실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비즈니스. 또 룰링 파티. 룰링 파티는 뭐죠? 룰링 파티. 집권당. 예, 여당입니다. 집권당이죠. 이쪽은 좀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는 여당만 있고 또 뭐 또 있는 거죠. 네, 어포지션 파티. 야당을 반대만 하잖아요. 그래서 야당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은 뭘 추구하죠? 명분을 추구합니다. 이쪽이 보수적이라면 이쪽은 진보적이죠. 그죠? 진보 세력들이 이 B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리를 나타내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Public Education. 그 다음에 Religion. 이런 것들이 B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여기 있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나누면 둘로 나눠지는 거죠. 저 사람이 피로다가 우리가 A형, B형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저 사람이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를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절충에 해당하는 C는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동사로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론하자면 have 동사와 비동사와 주동사는 특수동사라고 해서 특수조동사, 특수조동사.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다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립입니다. neutrality.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절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private education. 사교육이 들어있습니다. 사교육. 그래서 education business라고 하는 거.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명분이 들어있고요. 비즈니스에 뭐가 들어있고요? 실리가 들어있고요. 한번 재론하거니와 에듀케이션 비즈니스,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대학원에서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해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이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리엔트라는 말에다 에이션만 붙인 거니까 오리엔트가 있고요. 이거의 반대 개념은 악시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동양문화권, 디오리엔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디악시던트, 서양문화권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동서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언어, 이 동서양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컬처라는 것이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은 바로 느끼시지만은
culture shock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하나의 과목이 뭔가 하면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그걸 다룹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 동양과 서양은 위치만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뭣도 달라지는 거죠. 언어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즉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오리엔트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한자를 다 쓸 줄 아니까 쓸 때 어떻게 쓰죠? 동양이라고 쓰는데 그 동이라는 말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말은 해가 뜨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sunrise 하는 거죠. 그게 동양입니다.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양. 그래서 서양입니다. 문자기도. 그래서 sunset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뭐가 달라요? 하나는 해가 뜨는 문명이고 또 하나는 해가 지는 문명.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대체 생각해보죠.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요. 해가 뜨면서 그것은 사물을 완연히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해가 떴으니까. 근데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한다면 사물이 완전하게 보이지를 않는 하루가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물이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는 사물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물을 유추해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을 레티너로는 락스라고 그래요. 락스. 우리가 이걸 조도라고 할 때 룩스라고 발음을 하는 그거죠. 여기서 바로 영어에 뭐가 나온 거죠? 빛, light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레티너, 락스에서 온 겁니까? 이것은 동양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서양은 조금 다릅니다.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면 농경사회에서 일꾼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뭘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일한 품삯을 받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품삯을 받는다는 건 자기가 뭘 찾는 거죠? 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레티너로 rex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right, 권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거기서 나온 거죠. 예를 들자면은 in the Bible 성서에 보면은 Genesis chapter 1 창세기 1장에 창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는 해가 뜨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며 저녁이 먼저 한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떤 개념이죠? 악시던트 개념이죠. 그래서 일몰 문화가 존재합니다. 일출 문화가 있고 일몰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환경과 문화가 그러하면 그들의 생각도 그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디덕션, 연역적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덕션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귀납적.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은 귀납적 사고를 하고 동양 문화권은 연역적 사고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태어난 천재를 원하고 이쪽은 만들어지는 천재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역적 사고를 갖게 되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긴 얘기를 할 적에 중요한 사상을 뒤쪽에다 담을 수가 없게 돼요. 연역적 사고. 그래서 어떤 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의 중간까지만 들으면 그 뒷말 안 들어도 대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동양 문화권의 언어는 의회 언어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이유는 안 들어도 뭐냐 안다 임마. 그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 부부들끼리도 말싸움을 잘해요. 왜?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려니까 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가도 벌써 그 머릿속에 몇 번 들어가다 나왔다 임마. 이렇게 생각하거든. 몇 마디만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역전이 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거. 근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서양 언어는 좀 다릅니다. 그들의 사상이 귀납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방식도 듣는 방식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해. I think, I believe, I'm sure 이런 말을 먼저 써요. 그 사실 그건 아무 뜻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that 붙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덩어리로 순서에 맞춰서 계속 붙여나가요. 그러니까 나중 뒤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끝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뒤쪽에 덩어리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덩어리가 오늘 얘기하는 청크와 연결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의회에서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 불러다 놓고 반도 얘기 안 했는데 그건 됐고 또 다른 질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장관 얘기 뒤쪽에 중요한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그들의 언어는 일종의 세그먼트화되었다는 거죠. 분절화됩니다. 분절, 세그먼트. 그러니까 분절화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덩어리 지어가지고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영어는 I think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순서대로 덩어리만 갖다 어떻게 하면 돼. 잠깐만 요런 덩어리 하나 연결, 그 다음에 또 연결하면 계속 말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에는 필요 없는 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게 바로 분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절어를 이해하면 청크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절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분절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접속사, 전치사. 이것이 바로 분절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치사 같은 게 영어에는 굉장히 많죠. in도 있고 on도 있고 of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다 뭐를 넣어야 될지 가끔은 헷갈리죠. 뭘 넣어야 돼요? at를 붙여야 될지 in을 붙여야 될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한국어에는 그런 게 있나요? 한국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내년에 만나자, 10시에 만나자, 다 애자 붙이는 거지. 어떤 데는 in을 쓰고 어떤 데는 on을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 언어에는 분절어라는 게, 그 전치사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접속사도 마찬가지. 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사실 한국어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분절어 중에 조금 고급 분절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준동사라는 분절어입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골치 아팠던 거예요. 영어에서. 그것만 없으면 영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 세 개를 합쳐서 준동사라고 부르죠. 버버이라고. 근데 이 개념이 한국어에 있습니까? 분사라는 개념이 한국어에 있어요? 한국어에 부정사가 있습니까? 한국어에 동명사가 있나요? 네, 그런 거 한국어에는 없어요. 동양 언어에는 없어요. 영어에만, 즉 서양 언어에만 그런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relative, 관계사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한국어 하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것들이에요. 필요 없는 개념이 한국어에. 마지막으로 접속사가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그먼트. 세그먼트. 그런데 한국어, 동양 언어에는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서양 언어는 대부분의 언어가 세그먼트를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는 거, 서로 있는 거라면 서로 어떻게 하면 돼? 교환만 하면 되는데 하나에는 있는데 하나에는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언어를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창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떻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개념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 개념 없이 접근하면은 이거는 조금 무모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고 영어에 실망하고 영어를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세그먼트 얘기도 드렸고요. 이 인간의 환경도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건 타이푼 에어리어, 폭풍 문화권이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열심히 잘 지었어도 폭풍이 몇 번 잘못 들어오면 흉년입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바람이 좀 잘 불어주면 풍년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달린 거예요? 네, 하늘에서 달렸어. 그게 바로 뭐죠? 네, 페이탈에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농경사회가 언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꾸 농경사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시작된 거니까 부자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왜? 운때가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 좀 많이 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그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이런 개념이 이미 DNA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양 문화권은 Westernized Area입니다. 이건 뭐죠? 편서풍 문화권. 그러니까 1년 내내 잔잔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서풍 문화권에서는 얼마의 소출을 거둘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농사꾼이 8시간 해가지고 100석을 거뒀다면 150석을 거두고 싶으면 시간만 4시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1.5배를 거둬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근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부를 진시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이제 한국도 서양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부를 좀 존경하는 입장으로 바뀌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것은 결국 리얼리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항상 맞이하는 그런 그 환경, 또 우리 생각 속의 문제, culture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역사, 한 민족의 관습, 한 민족의 정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언어라는
그러니까 언어마다 그 민족의 정서가 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컬처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언어를 받아들여도 그 언어는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그 언어가 온 것뿐이죠. 지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저기 서울에 롯데호텔이 있어요. 거기 롯데호텔 그 소곡로에 있는 롯데호텔을 가면은 거기 한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메뉴도 영어로 써 있고요. 뭐 이렇게 금연하는 것도 영어로 써 있고 그래요. 영어가 많이 써. 요즘은 이제 일어하고 중국어가 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no smoking.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Thank you for no smoking. 그러니까 금연석이죠. 금연해줘서 고맙다는 말이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상하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No smoking 잘합니다. 우리. Thank you, no smoking. 그렇지. 담배 안 피워서 고맙다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이거. 아마 이것도 틀림없이 어떤 영어 아는 사람이 거기다 써서 붙였을 겁니다. 근데 왜 외국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까? 어느 게 맞습니까? 낫이 맞습니까? 노가 맞습니까? 왜 낫이 맞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기 때문이죠. 동명사죠. 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모크에 ing가 붙였다면 저건 동명사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동명사는 준동사죠. 즉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동사는 부사의 수식만 받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no는 형용사입니다. not은 뭐죠? 부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분명히 뭐가 맞는 거죠? Thank you for not smoking.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no smoking. 여기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영어는 뭐가 망쳤다고요? 문법이 망쳐놨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 쳐놓고 이렇게 제대로 쓰는 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법이 영어를 망친 이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문법이 영어인 것처럼 가르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법이 영어를 망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니까 말만 생각하니까 Thank you for no smoking이 나왔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점 하나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고쳐진 것 같아요. 안 고쳐놨어야지 좀 가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현장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education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과의 차이를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education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education과 교육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영어만큼이나 영어와 한글의 차이만큼이나 이 의미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education의 이 여기서 educatio 여기까지 n자막 되면 그대로 레틴어입니다. educatio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외부라는 말이거든요. 컷. 원으로 말하면 원의 이 바운다리 있죠? 그 부분.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과 연결된 말이 educatio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의 교육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뭘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난다? 잠재.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간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축적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그러니까 교육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잠재력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펌핑을 할 때, 펌프질을 할 적에 아침에는 물이 없으면 펌프질이 안 돼요. 거기다 뭘 집어넣죠? 마중물. 그래서 마중물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밑에하고 압이 맞으면 그때부터 끌어올리죠. 바로 교사, 교육의 역할은 뭔가 하면 거기까지. 마중물을 부어서 그 아이가 노력 많으면 어떻게 하더라?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대로 퍼낼 수 있게 해주는 걸 교육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서양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라이밍 워터,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밍 워터. 그래서 이 서양의 교육은 어떤 방식이 아닌가 하면 집어넣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끌어내주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국에서 직접 교육을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TV로 다 가끔 그 대학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교수가 강의를 하던가요? 네, 교수는 화두만 던져놓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걸 어떻게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들끼리 디베이트를 하고, 그리고 교수가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누가 하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적어도 언어와 관계된 거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언어와 관계된 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어땠느냐? 문자 그대로 이렇게 살벌했어요. 회초리도 보이죠? 말 안 들으면 패겠다 이거죠. 이게 교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식 교육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머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외워, 암기. 그리고 집어넣기만 하면 또 점수도 잘 나와요.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창의력은 사라지고 이제 기억하는 기계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국식 교육이에요. 동양식 교육이죠. 그런데 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영어란 숙제인 것처럼 아주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TDM이라는 말과 BUM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강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뒤집혔어요. 이 BUM이 위로 가야 되고 TDM이 아래로 가야 돼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되거든요. 이건 그럼 뭐의 약자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먼저겠죠? 이게 발음, 바튼, 바닥입니다. 메소드입니다. 발음 메소드. 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상향식이라고 해요. 상향식.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밑에니까. 학생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학생 중심 교육입니다. Learners centered. 즉 배우는 사람 중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위로다가. 그러니까 교사가 정점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구성하는가? 러너가 구성합니다. 그들이 그 수업을 주도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탑 다운 메소드.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죠? 하향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군대가 뭐예요? 어느 쪽에? 모든 게 하향식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제너럴이 명령하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육도 선생이 누가 돼 버렸어요? 제너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이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말하면 쭉 아이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애우라면 애우면 되고, 숙제는 숙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즉 탑다운 메소드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말할 기회를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실제로 언어를 익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제 이 교육과 관계된 철학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건 영어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자, which is first? 어느 게 먼저냐? accuracy냐, fluency냐? 그런 거죠. 정확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죠. 능숙함이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것 이슈가 뭐냐는 거죠.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들도 싸우고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뭘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어학을 했다면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 영문학을 했다면 이쪽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영문학자들이 주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accuracy를 중시하자, 현재까지.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accuracy. 그러니까 내신을 가르쳐야 되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한국의 소리 영어가 살아나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제 나이 또래 이상 다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대, 40대 교수들 가운데 정말 유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한국보다 더 잘 구사할 수 있고. 근데 60대 넘은 노 교수들은 그런 사람들 심부름꾼이니까 야, 너 이리 와. 시키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노 교수들은 유창한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잘하죠?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또 이 언어의 그래머 부분이나 스트럭처 부분, 즉 신텍스 부분에는 무척 강하죠. 그러니까 야, 말 조금 잘한다고 너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기에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블락이 있다는 거죠. 오해. 또 그룹 학자들의 블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문학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교수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익스피어의 한 작품을 30년 동안 연구하고 있어. 그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한국에 있어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밥 빌어먹기 딱 알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최고 존경받는 교수였어요. 제가 좀 실망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대한 분을 만난다니까 저도 이제 겸손하게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딱 2마디밖에 못 들었거든요. 하이 이 마디하고 바이 2마디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국의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 그래머냐? 스피치. 똑같은 얘기가 세 번째. 요건 이제 학부모들하고 많이 얘기가 되겠죠. 누가 더 좋으냐는 거죠. 한국인 교사가 좋은 거냐, 네이티브가 좋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잉글리시 네이티브라고 해줬겠는데 어쨌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답도 여러 개겠죠. 근데 이제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어느 쪽으로 돌아섰죠? 공교육 쪽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 좋은 네이티브를 한국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한국인 교사를 중심으로 한 영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화도 전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교재입니다. 텍스트죠. materials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ESL이 좋은 거냐, EFL이 좋은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Let's Go,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죠? Parade, Let's Go 이런 책들은 ESL이죠. 그런데 이제 EFL materials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다 EF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네 번째 부분만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여기 대표께서 저를 소개하실 적에 제가 한 책을 200권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 300권 썼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행본은 제가 15권 정도 서점에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300권이라고 하는 건 코스북이에요. 일반 서점에 내놓은 책이 아니에요. 어쨌건 그럼 저는 제가 쓴 책은 여기서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럼 EFL입니까? ESL입니까? 이겁니까? EFL입니까? 만약에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봐준다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즉 언어 환경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L과 EFL을 여기 구분해 보실 수 있는 원장님 계신가요? 어떻게 다른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ESL과 EFL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기 할 때는 뭐 ESL 환경인 거고 두 번째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나 봐요. 같은 자국 내에서 이민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좀 능숙하게 이렇게 해줄 때 사용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답변을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애쓰셨을 텐데 이제 교수가 앞에 섰다고 하니까 괜히 쫄아서 그러시는 건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에서 예. 영어 이민자들에게 예.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는 ESL 환경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영어로 네, 네. 하는데 이게 잘 모국어로 왔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기부터 시작해서 시켜야 되고 EFL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정말 영어가 외국어인 거죠. 그리고 배울 때 이 외에는 특별한 목적 이외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ESL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나중에 10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s a라는 말을 집어넣고 second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로서의 영어죠. 이거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죠. 그렇죠? EMT라고 하는 건 English Mother Tongue입니다. 모국어로서의 영어죠. 그러니까 English as a Mother Tongue이죠. 똑같이 as a가 들어가겠죠. 뭐뭐로서. 그 다음 EIL 하면 English as International Language이죠. 국제어로서의 영어.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 환경을.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언어로서의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24시간 영어가 흐르는 환경에서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바꾼다. 그러니까 환경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24시간 영어가 흐르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죠? 미국으로.
거기에 뭐가 흐르니까요. 24시간 영어가 흘러요. 근데 영어는 첫 번째 언어는 아니죠. 자기 모국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잖아요. 네, 그게 바로 ESL.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만 영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이 끝나도 뭐가 존재해요. 네, 영어가 지긋지긋해서 TV를 켜도 뭐가 나와요. 네, 온통 영어밖에 없는. 그게 바로 ESL 환경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EFL은 수업 시간에만 영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라는 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나라죠? 한국이죠. 그래도 요즘은 간판들이 영어가 많아서 다행이죠. 자,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도 달라야 되죠? 교재도 달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죠. 이를테면 Let's Go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쪽 렛츠 이쪽으로 이쪽. 이 Let's Go 같은 것은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ESL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에 온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다 영어가 필요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려니까 모국어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ESL이에요. 그러니까 ESL 교재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뭐죠? 24시간 영어가 흐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런 교재는 일주일에 다루어야 하는 토픽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 언어라는 것은 반복의 개념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언어라는 건 체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ESL 환경은 수업 받은 걸 어디서 반복받게 돼요? 바깥에 나가서 계속 반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무슨 리뷰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반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토픽을 많이 다루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EFL 환경에서 ESL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토픽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복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 개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권, 2권까지는 김원장님 1권이나 2권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아이들이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걸립니다. 한 권에 3개월이 걸리는 게 있어요. 가르치면. 그런데 3권으로 올라가면 이 나라에서 보면 적절한 난이도인데 한국에서 보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예, 그렇죠.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유는 뭘까요? 1, 2권이 뭐가 돼 있지 않다. 네, 그렇죠. 리뷰가 안 했으니까 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체화된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이쪽에서 볼 적에는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도대체 맞지를 않는 책이라고들 얘기해요. 그 무식한 얘기하는 겁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환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재가 훌륭한 교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재라 할지라도 목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면 그것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아주 흔해 빠진 책이지만은 Let's Go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책.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성공 사례가 단 한 권도 나오질 않았어요. 외국에 간 아이 빼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자체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거를 이해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ESL 교재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돈 많은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도 훌륭하고 정말 짜임새 있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EFL 교재는 열어보면 좀 어때요? 없어요. 허접해요. 대체 이게 영어가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타픽을 어떻게 했을까? 줄여버려요. 타픽을 줄이는 대신에 거기다 뭘 집어넣은 거죠? 반복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라 할지라도 ESL 교재와 EFL 교재는 그 들어있는 타픽의 양이 반도 안 돼요. 그것만이라도 잘하면 너무 좋은 건데 어머니들은 그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공교육은 문제 없어요. 권위로 밀면 됩니다. 근데 사교육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해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먼저. EMT라는 건 이해하시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교재가 EMT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교재면 우리 고등학교 수준과 똑같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이 EMT 교재가 그대로 직수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쪽에 가면 EMT 학원이 있죠. 이 교재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한국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를 봤다는 아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리턴이었어요. 살다가 돌아온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 토종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학원 돈 벌어주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떠나는 이유는 어머니들. 내 자식이 그런 EMT 학원에 다닌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거기서 이해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영어하고 완전히 담을 쌓게 됩니다. 그냥 이중인격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실은 이해 못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해 잘하는데 제가 못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처럼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불쌍한 아이들 많다고 생각해요. 인터내셔널 랭귀지는 아시겠죠? 이 지구상에는 6,100개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6,3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언어의 숫자가. 인도 한 나라에만 1,6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돼요. 인도 한 나라에서. 지구상에는 언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소사이어티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수단 중에 하나가 영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고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Minimum amount of language. 이건 뭐냐 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은 최소량의 언어죠.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언어 노출 최소량이라고 번역을 해요. 언어 노출 최소량.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한 인격자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듣고 말하려면 그 언어에 어느 정도 노출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최소량을 정해놓는 거예요. 더하면 좋지만 적어도 미니멈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영어의 경우는 3,0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시간. 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식적인 시수가 7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나게 됐어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딱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의 영어 시수가 7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하면 10년을 영어를 했으니까 아주 영어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제 시간을 따져보면 뭣도 안 되죠. 3분의 2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영어 씁니까? 쓸 이유가 있나요? 내신 때문에 안 됩니다.
설명을 한국말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다 영어에 노출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교육을 통하여 기본교육을 고등학교까지라고 볼 적에 공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이 못하는 일을 누가 맡아야 되는 거죠. 사교육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관들도 자기 자식은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한국에서. 그런데 그러면 시간을 늘리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학과마다 다 학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권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1시간을 늘리려면 다른 과목 1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야 되는데 그걸 허락할 학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시수를 늘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웁니다. 늘릴 수가 없어요. 시수를. 그래서 한국의 영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본 궤도에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영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영어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영어를 공용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처럼? 필리핀처럼. 그러면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애국자들이 한국에는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사실은 좋은 방법 하나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엄청난 소리 노출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노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3000시간이라는 노출을 소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노출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만 늘려주면 독서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그것도 노출이 됩니다. 독서의 양을 늘려주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면 자동 해결되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려면 뭘 많이 읽으면 해결될까요? 영어 책을 많이 읽으면 자동 해결입니다. 문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읽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리까지 같이 들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바이올린도 해야죠. 피아노도 쳐야죠. 태권도 학원도 가야죠. 언제 책을 읽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이제 하나의 문제만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knowledge를 생각합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explicit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tacit knowledg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xplicit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명시적인 지식입니다. 명시적. 그리고 tacit knowledge라고 하는 건 암묵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명시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으로 나눠집니다. 말로 표현이 가능하고 성문화도 가능하고 타매체 수록도 가능한 지식이 바로 무슨 지식? 명시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은 뭘 가리키는 거죠? know what 또 know why 조금 더 얘기하자면 know who까지 가르치는 것이 이 명시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뭐죠? 이게 바로 명시적 지식입니다. 과학 분야, 역사 분야 이런 것들이 다 명시적 지식입니다. 영어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영어는 이 지식이냐 저 지식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 방법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뭐 하자 그러죠? 공부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지식이죠? 명시적 지식. 내신이 뭡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죠. 명시적인 거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 테시트 날리지라고 하는 건 문자나 언어로는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죠? know how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훈련받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신체의 일부로. 자전거 타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넘어지다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드디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은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공부하느라. 그래서 이제 1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타면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타죠. 왜 타는 거죠? 예, 그것은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지식이죠? 미국 사람이 섬에 갇혀가지고 50년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말할까요? 못할까요? 합니까? 못합니까? 합리죠. 하죠. 조금 더듬긴 하지만 하겠죠. 왜? 무슨 지식이에요? 그것은 무슨 지식이 아니죠. 명시적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암묵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10년 동안 입 꽉 다물고 있다가 10년 후에 누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10년 동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배워야 돼. 이런 생각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라는 거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왜 모르죠? 무슨 지식이었어요? 이거는 배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시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기, 수영, 골프, 사이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거 뭐 10년 후에도 감각이 떨어지긴 해도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문제없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테시트 나울리지는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로니카 영역이 있고 프로카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로니카 프로카 가지고 하나는 해석을 하고 하나는 전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잘 치죠. 그래서 그 사람 뇌에다가 붙였어요. 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 뇌에 조그만 빨간 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초짜 이제 처음 배우는 테니스 하는 사람들 똑같이 붙여놓으면 이만큼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테스트 나울리지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날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손이 가는 겁니다. 머리로 안 해도. 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테스트 나울리지.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여기에 속합니다. 테스트.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뭘로 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어라는 거 배운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훈련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 분야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이제 무엇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까? 테스트 나울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설명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도록 체화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반복하게 해주고 초전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 이론에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뭐죠?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페시피케이션이 뭔가 하면
tacit knowledge를 뭘로 바꿔가지고 explicit knowledge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영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였는데 이거였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어서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 거꾸로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다시 뭘로 가야 된다고?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일본의 영향이 크죠. 일본의 36년의 그 잔재가 우리 한국의 교수들의 잔재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연로한 한국의 원로 영문학 교수들은 전부 일본식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어를 절대로 뭘로 생각하지 않죠. 이걸로 생각하죠. 이미 영어를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분들이. 근데 요즘 이제 젊은 교수들이 이걸 뭘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좀 무시를 받듯하죠.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김영묵 교수 같은 아주 유명하신 분도 사실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시니까 그분은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essay writing.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다. 이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분 이론 들으면 또 그 말이 맞습니다. 워낙 말을 잘하시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언어는 훈련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minimum amount of language 몇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정도 노출받으면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 하나만, 그것이 띄어진 시간이면 안 된다는 게 있죠. 이어진 시간. 그러니까 뜸벙뜸벙해서 더하기 해가지고 3,000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자녀는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돈 좀 들여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한 3년만 놀고 오세요. 그러면 이 시간 다 이미 다 되고요. 영어 듣고 말하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밀입니다. 이거. 학부모님들은 얘기하시지 말고 원장님들만 그렇게 하세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교수법은 세컨 베스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모두를 다 기러기 아빠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팝 퀴즈만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 있습니다. 시험과 관계된 거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EFL, EMT, ESL 이제 쓰실 수 있겠죠. 이거 E는 다 뭐라고 그랬죠? 잉글리시고요. 일단 뭐 집어넣고 뭐뭐로서니까 as 집어넣고요. 이건 foreign, mother, tongue. 이거는 second language입니다. 되시죠? 자, TK와 EK 아시겠죠? 이거는 tacit knowledge. 뭐죠? 그러니까 tacit knowledge가 뭐라고 그랬죠? 암묵적 지식. 어디에 속하는 거죠? 언어는? 예, 여기에 속하는 거죠. tacit knowledge. 그 다음에 이건 뭐죠? explicit knowledge. 이거는 명시적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TDM이 뭐였죠? top down method니까 뭐죠? top down이니까 하향식. 그렇죠. 이게 어디 교육이에요? 한국식 교육이죠. 그 다음에 bottom up method. 이거는 하향식이죠. 발음은 상향식이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언어 교육은 발음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자, 말은 뭘까요? minimum amount of language를 initial 하는 거죠. 한국말로도 말이니까 비슷한 거죠. 말을. 그 다음에 LAD 하나 남았는데 이건 설명을 제가 안 드렸지 아시는 거죠. 네,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그렇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무슨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 촘스키 교수가 이야기한 거죠. 태어나서 0세부터 12세까지는 아직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이죠. 자기 고집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우리의 이 두뇌가 열려 있죠. 소리를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노출받은 소리를 뭘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모든 노출받은 소리를 자동적으로 그래마를 만들어요.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노출받은 소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어 동사를 가지고 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그 선물이죠. 신의 선물이겠죠. 그것을 랭귀지 애코지션 디바인. 여기서 조기 언어 교육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라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건 제가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연재 제목은 하버드 한국 유학생 7인의 영어 정복기였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7명의 한국인 박사과정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한 개씩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reading comprehension에 관해서, 즉 독해에 관해서, 한 사람에게는 speaking, 한 사람은 writing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다 거기에 이미 마스터링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그걸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30개의 항목의 질문을 만들어서 500불씩 주고 한 사람한테다가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와 공적으로 나왔는데 그 하버드대에 계신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한국계예요. 근데 이제 그분 남편이 한국 남자가 아니고 여기 한 분 딱 계셔서 그렇게 나는데 두 분이나 계십니다. 한국 남자가 좀 쪼다스럽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고 세르비아 사람하고 결혼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하버드대 보스턴에 가면은 그 정문 건너편에다가 Korean Culture Institute라고 하는 한국문화연구원을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오는 한국 유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제가 보스턴을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자기 집이나 사무실로 오라고 안 하고 저기 도너스 만드는 그 가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 뭐죠? 무슨 도너스죠? 던킨. 던킨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던킨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거 실화인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피곤하셨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 한국 정서입니다. 근데 이분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혼과 관계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딸 얘기인데요. 근데 샛별이가 있어요. 모닝스타 여자아이인데 유치원 다닐 때 그 당시 6살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그리스어가 좀 딸려서 걱정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웬 그리스어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는 영어 잘하고요. 그냥 엄마가 영어 쓰니까. 우리 딸아이는 세르비아어 잘하고요. 우리 딸아이는 한국어 잘해요. 그냥 우리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세르비아인들은 전부 정교회라는 데를 나가요. 그리스 정교회. 근데 거기서 쓰는 말이 바로 뭔가 그리스어거든요. 그게 딸린다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 동생이라면 따기를 한 대 올렸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들어줬는데 그래서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설레요. 뭘 알기 때문에 노출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6살짜리 아이가 이미 3개 국어는 능통하고 그다음 그리스어 딸린다고 고민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에게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아버지, 엄마, 할머니가 다
다 다른 아이들 많잖아요, 요즘. 하늘 거기는 뭐 이혼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서로 다. 그러니까 언어가 한 집에 두세 개는 보통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인 건 틀림없는데 뭐 하나는 틀림없죠. 언어는 2, 3개국어를 다 잘해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청컷 들어가시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 그 이후에 이런 걸 좀 집어넣었는데요. 이거 왜 집어넣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want, wish, hope, expect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쓰게 되면은 외국인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무조건 want만 쓰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드렸으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만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시면 영어에 대한 교양은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려하거나 외국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미묘한 차이들을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이걸 크게 빼면 지금 이게 4배가 돼서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줄여놓으니까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확대를 해서 보셔도 좋고 또 원하시는 거 10분 가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